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어제 미국장도 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할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산업도 0.96,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도 1.12, 그다음에 S&P 500도 1.1% 이렇게 마이너스 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에너지 섹터도 마이너스가 많이 됐고 다 빨간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이 좋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천하의 애플도 이제는 고점 대비 하락률이 13%가 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2.5%가 마이너스 되면서 고점 대비 하락률은 33%. 네,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다 마이너스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QQQ나 TQQQ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S&P 스파이도 지금 마이너스 1.1%, SOXX도 1.16%,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해외짜리 SOXL도 지금 3.6% 마이너스, SCHD도 이 배당 성장주 안정적인 건데도 고점 대비 하락률이 11%가 됐다, 이렇게 많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얼티 인컴이 진짜 가장 안정적인, 그냥 이건 두 개는 배당주잖아요. 배당주인데 1.46% 마이너스 돼서 8.5% 마이너스 이렇게 된 모습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전기차 기업들이나 미국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시드나 바이두, 니콜라는 뭐 9.38%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페드 미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니네 뭐 금리 내릴 것 같은 희망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계속 시장이 공포를 느끼면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 시장이 지금 공포를 느꼈구나. 근데 뭐 이게 또 선반영 계속 얘기하면은 말이 안 맞는 게, 뭐 선반영을 뭐 이랬을 때는 저렇게 선반영하고 저랬을 때는 이렇게 선반영하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 그렇게 선반영으로 지금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상황 자체가 페드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더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지금 하락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주식이 좀 더 조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멘탈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왜 지금 미 연준에서는, 왜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을 왜 눈치 없이 지금 주주들 눈치 없이, 지금 개인들 눈치 없이 왜 올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고용지표가 지금 좋다, 금리 인상을 계속해도 오라 이렇게 때렸는데도 고용이 계속 좋아? 이렇게 때렸는데도 취업률이 이렇게 좋아? 그럼 계속 올려야지, 약간 이런 움직임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또 꺾이고 있어요. 지금 물가 상승이 가면서 꺾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꺾일 것이라고 예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다 효과를 보내.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보는데 왜 안 올리겠어? 계속 올려야지. 우리의 명분이잖아. 미 연준에서 갖고 있는 카드가 뭐예요? 금리 인상하냐 안 하냐잖아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어그로를 끌고,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런 효과도 없고, 이런 명분이 있잖아요. 고용지표도 금리 인상을 해서 좋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꺾이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이제는 금리 인상하는 거를 멈추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 결국 고용지표가 이제 꺾이고 내려오면서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은 뭐 계속 꺾여야겠고, 그 다음에 뭐 주택시장 있잖아요. 시장 지수나 아니면은 시장 침체가 오는, 지금 뭐 그런 뭐라고 해야죠, 시장 침체가 오는 그런 게 생기면은 결국은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 뭐 인상을 이제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금리 인상을 계속 연말까지 할 것 같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러시아가 말썽을 부리잖아요. 지금 유럽에 가스관 잠가 안 잠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반협박식으로 이렇게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프랑스 관도 잠근다고 하고, 지금 독일행 가스관도 잠근다고, 이렇게 거의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이 지금 또 어떻게 경제로 미국 경제까지 타격을 줄지 몰라요. 지금 겨울을 지금 나봐야 되는데 겨울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서 겨울이 오고 있어서 이거를 과연 유럽 입장에서 잘 버텨낼까, 이것도 미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지금 뭐 섣불리 예측하는 건 그렇지만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은 이걸 그렇게 워낙 매를 많이 맞아서 그런가 공포의 탐욕지수를 오랜만에 봤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뭐
중립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결국 공포와 탐욕지수는 그렇게 공포로 시장에서 느끼고 있지 않다. 왜냐? 고용지표도 좋고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그냥 금리만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올려서 주가가 단기로 떨어지는 거 맞거든요. 근데 하지만 고용이 좋고 경기가 좋으면 다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는 희망도 있으니까 지금 공포와 탐욕지수는 그냥 중립으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고 저렇고 시장 뭐 예측하는 예측 분석가나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거의 실전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제가 쏙3랑 TQQQ 제 계좌거든요. 저는 뭐 여기에 몰빵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제 영상 계속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TQQQ나 쏙3에만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미국장 볼 때는 이거를 봐드려야 좀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TQQQ 있잖아요. 저를 좀 유명하게 해준 TQQQ, 이것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25%였는데 2주 전에는 쏙3랑 TQQQ랑 플러스 났거든요. 근데 또 마이너스가 났다. 그럼 뭐다, 이때 한 주씩 또 모으는 거예요. 제가 어제 LOC 거래로 해서 거래를 걸어놨는데 그 가격보다는 올라서 제가 매수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또 마이너스니까 한 주 정도, 한 주씩 뭐 쏙3나 TQQQ나 매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3배 레버리지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그 하락으로 떨어지면은 결국 계좌 녹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렇죠. 3배짜리는 하락하거나 횡보하면은 계좌가 녹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6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 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 이렇게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면은 횡보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저점에서 우리가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이 타지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계좌가 녹는 유형은 진짜 거치식으로 한 시점에 몰빵을 해버려서 그 가격보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계속 횡보하거나 그러면은 그게 계좌가 녹는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분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계속 분할로 들어가니까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애초에 TQQQ 쏙슬 자체가 그냥 뭐 60%도 우리가 마이너스를 견뎌냈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산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래서 애초에 이게 TQQQ나 쏙슬이 지금 보시면은 차트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결국 위아래로 등락이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해요. 이게 이 우상향 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3배짜리는 하면 안 됩니다. 3배짜리는 우상향 안 하면은 하면 안 돼요. 근데 기초지수 자체, 특히나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 해왔으니까 이 지수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3배 레버리지도 꾸준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지, 결국 옆으로 눕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할 것 같으면 투자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기초 지수가 뭐 몇십 년을 걸쳐서 탄탄하게 상승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면 이런 게 무서우시면 그냥 QQQ나 SOXX 아니면은 스파이 뭐 이렇게 1배짜리 있잖아요. 레버리지 말고 이거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거니까, 너무 이렇게 공포와 이런 뭐라고 하죠, 흔듦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존 버나드도 그렇잖아요. 약세장은 매번 오는 거예요. 약세장은 뭐 1년에 몇 번씩 오고 뭐 10년을 걸쳐서는 뭐 수십 번씩 오고, 왜냐하면은 주식이란 게 우리도 들숨 날숨이 있듯이 산을 올라갈 때도 오르막길 내리막길 있잖아요. 큰 높은 산이라도 꾸준히 쭉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능선을 만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꾸준히 우리가 버티고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정상에 올라와 있고 꾸준히 우상향해서 정상으로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똑같습니다. 꾸준히 오르는 주식들 중에도 특히나 뭐 지금 QQQ, 나스닥 100이나 뭐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들도 수시로 등락이 있었어요. 차트를 그냥 보고 가면 되겠네요. 차트를 보고 갑시다. 이렇게 그냥 TQQQ도 이렇게 짧게만 봐도 2020년부터 22년까지도 수많은 이렇게 등락이 있었다. 이렇게 등락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이게 여기에 시작일 수도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에 시작일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스파이만 봐도, S&P 500만 봐도, 월봉으로 봐도 꾸준히 우상향했지만 음봉이 나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하락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모아가면 우상향인데 이 중간중간에 내가 만약에 흔들려서 팔아버리면은
결국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저는 손절 같은 거를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손절할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손절할 주식을 일단 사면 안 되고, 뭐 부득이하게 손절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제 사전에는 그냥 손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절 안 할 주식이나 ETF를 사기 때문에 그렇게 손절할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투자할 때 많이 도움 되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